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드디어 박근혜 정부의 2차 인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라고 하신 분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인지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분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부르는 공안통으로 잔뼈가 굵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부산 고검장입니다. 아니 근데 미스터 국보법, 보안 이런 걸 그렇게 외치시는 분이 또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아이러니한 분이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 역시도 자잘하게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많지만 나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분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나 있을지 청문회 다들 통과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조목조목 지켜보자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이동읍 헌재소장 후보자 22일 만에 청문회가 열린 지 22일 만에 드디어 사퇴하셨다고 합니다. 아우 힘들다 그죠? 네, 음악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첫 곡은요, 다비치가 부르는 신곡입니다. 모르시나요? 듣고 올게요. 오늘도 힘차게 이야기해봐야죠. 감기 누가 옮긴 거냐? 누가 옮기면 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기보다 더 무서운 우리 이제 새 정부 인선 이야기부터 해봐야죠. 어제 발칙한 뉴스 끝날 무렵 한 11시 좀 넘어서 인선 발표를 해서요. 대충 이름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인지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면면을 잘 모르니까 이야기만 해드리고 발칙한 뉴스 내일 기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참 이게 한 분 한 분 나오는 분들이 참 어마어마한 분들 많네요. 일단은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를 했고요. 이름은 한 번씩 다 불러드렸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대충 전문가들의 분석은 일단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분들이요. 다들 고시 관료 출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름 전문가? 아까 채팅창에서는 병역 면제 전문가? 탈세 전문가? 위장 전입 전문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문 직종에 계셨던 분들, 전문적인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일을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시 관료 출신의 그런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개혁적이거나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몸으로 이렇게 좀 휙휙 움직이거나 이런 데에서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안정을 더 중시한 인선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교안보 라인 이 부처장관 인선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북핵 문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강경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강경한 라인을 지금 이제 기용을 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런 평가들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제 부처 장관분들께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전에서는 고시 관료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보다 뛰어난 면면을 보이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번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은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분에 대한 기사가 뭐 의혹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의 성향입니다. 뭐 의혹들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른바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합니다. 별명이요. 미스터 국보법. 국가보안법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국보법은 통일이 돼도 필요하다. 국보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무슨 일에서도 꼭 있어야 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거의 뭐 이제 공안 쪽으로 굉장히 좀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런 분을 공안통 그리고 미스터 국보법 이렇게 불리는 분을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 장관, 아니 몰라요. 또 이런 분을 이제 공안기관 쪽으로,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 이런 걸로 또 내정하면 뭐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라는 것은 정권 초기부터 공안 정국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뭐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하며 국보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그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뭐 공안통으로도 유명한데, 과거에 재벌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유명한 전력이 또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물일까? 이런 우려 역시도 든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야기 드리는데, 아니 뭐 흔한 보수 꼴통이네, 흔한 수구 꼴통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가? 흔한 분인가요? 그런가? 우리 되게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향 자체는 그러네요. 일단은 친재벌적이고, 근데 법조인인데 친재벌적이면 재벌 봐주기 수사를 흔히들 많이 하죠. 그죠? 거기다가 뭐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일단 대다수 흔한 수구 꼴통들이 대다수 좀 이런 성향이 있죠. 국보법을 아무데나 그냥 다 빨간 딱지를 막 붙이는 국보법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흔한데? 별거 아닌데? 뭔가 좀 이게 대단한 뭔가 있나 보다 했는데, 흔한 수구 꼴통, 우리가 많이 봐오던 수구 꼴통 이렇게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한 수구 꼴통이고 말면 되는데,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분의 그 의혹 중에서, 의혹이 아니라 과거 전력 중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지난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이 황교안 내정자가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황 내정자가 143일 동안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수사를 벌이고, 이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소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건 핵심 당사자였던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해서는 소환도 못하고, 이건희 황제 폐하를 어떻게 소환하겠습니까? 이런 수구 이 꼴통 분들이, 그죠? 그냥 이게 뭐 소환 조사 감히 못하고요. 그저 그냥 대충 서면 조사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검찰도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쏟아졌던 바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 당사자, 그분이 수사를
무려 143일 동안 진두지휘했던 바로 그분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친재벌적이고 삼성과 관련한 재벌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에는 철저하게 뭘 먹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실제로 먹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철저히 친재벌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그런 법치주의. 그게 법인가요? 그런 법치주의를 주장하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 내정자시더라.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범죄 혐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검찰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께서 당시 진두지휘 하면서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에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 국민은 알고 있었죠. 검찰과 삼성이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구나. 다들 알고 있었죠. 그죠? 이런 온전하게 검찰 발표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강하게 이 불신감을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줬죠. 오히려 불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안겨줬던 그런 분이 그러면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부끄럽게. 그렇죠. 네. 삼성한테 월급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듣고 있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네. 그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법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는다면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법 위의 자본주의를 강하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 위의 자본주의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걸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빨갱이주의 있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재벌은 무조건 감싸줘야 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약자고 그리고 내 말을 안 듣고 반발하면 다 빨갱이고 이런 식으로 또 공안 정국을 몰아가지 않을까.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 받았으니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박근혜 정부의 법치주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면서 아주 책으로까지 펴내면서 국가보안법이란 책을 아예 써냈어요. 책 제목이 국가보안법이래요. 네, 그 책에서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책도 내놓은 바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해온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처벌을 단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계가 극심한 불안함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법 집행을 하게 될 일선에서 법 집행을 많이들 하겠지만 그 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권위자가 노동계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 앞으로의 5년 노동계가 더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분을 또 이제 내정한 사람이 또 박근혜 당선자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을 짐작하게 됐죠. 이분 꼭 황교안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안 치더라도 똑같이 노동계가 힘들어지겠구나. 통일운동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벌 아주 좋겠구나. 재벌 아주 너무 프리하게 삼성 아주 쭉쭉 그냥 더 뻗어나가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대충 인사만 봐도 이렇게 쫙 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성향도 성향인데요.
아니, 보통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수구골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소위 자기들이 말하기는 자칭 보수다. 안보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누구보다도 병역 면제를 많이 받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니, 외국은 보통 이렇게 좀 보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군 뭐 이런 거에 좀 열 올리고 이러시던데, 우리나라 수구 보수 어르신들은 주로 앞장서서 군면제를 받곤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아, 네.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도 참 그렇게 국가보안법 외치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제 의혹을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 예전에 1980년 징병검사 당시에 만성 단마진? 이게 무슨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일종의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 피부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어쨌든 만성 단마진으로 제2국민력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당시 황 후보자가 치료를 위해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이 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황 후보자 역시도 요 인터뷰에서 징병검사 이후에 17년 가까이 하루 3번 약을 먹었다. 현재는 먹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글쎄, 얼마나 심하셨길래 17년 가까이 하루에 3번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냥,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똑똑하시고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잘 자라셨을 분들이 그런 분들이 왜 하나같이 우리나라 고위 관료 이게 좀 주요 부처에 앉아 계시는 분들 혹은 앉으실 분들이 다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지 그것도 약간 좀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도 참 많고요. 아마 그런 거 많잖아요. 막 175 막 이런데 40 몇 킬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아마도 이런 부분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죠? 확실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정말 17년 가까이 하루 3번 약을 드셨다고 하는데 그 약이 정말 만성 단마진이라는 그 피부병 약이었는지 우리 채팅창에서 영양제 아니냐 혹시 알고 보면 영양제를 17년 동안 하루 3번 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건강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요.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본인이 그렇게 안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진정 안보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이나 확실하게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튼튼할 것 같은 정 하나도 아픈데. 저는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뭘 면제 받을 아닌가? 나중에 돼서? 저 미리 밑밥? 저 혹시 달나라로 보내지 말라는 밑밥? 저도 그런 거? 원래요. 어디 좀 끌려가거나 이러려면, 그러기 전에 미리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그런 거 있죠. 징병을 당하려고 할 때 직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어디 이제 감옥에 끌려가기 직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시면서. 네. 아무튼, 지금 뭐, 여러 부처 장관 내정자들, 지금 황교안 내정자를 가장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김병관 내정자도 뭐 편법 증여 의혹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많은데요. 일단, 이런
그 부처장관 내정자들의 의혹 도마 위에 올려서 확실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말 굉장히 목 아프다고 하면서 말 그냥 아주 계속했네요.